채 먼지만 쌓이고 있는 캠핑 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300만 원 주고 산 텐트, 150만 원짜리 타프, 80만 원어치 코펠 세트와 랜턴들, 어쩌면 1천만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을 캠핑 장비에 투자해놓고 정작 지난 1년간 캠핑장에 발도 디디지 않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겁니다. 당근마켓을 열어보십시오. 불과 2년 전만 해도 웃돈을 주고도 구하기 어렵던 그 텐트들이 지금은 반값에도 팔리지 않아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캠핑계의 에르메스라 불리던 일본 브랜드 스노우피크, 이 회사의 순이익이 99% 증발해버린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10조 원 규모까지 팽창했던 한국 캠핑 시장이 불과 3년 만에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캠핑은 건강한 취미이고 가족과의 추억을 만드는 아름다운 활동이라고요.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아름다운 취미가 여러분의 지갑에서 수백만 원을 빼앗아 갔고 지금 그 돈은 중고시장에서 휴지 조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10조 원 캠핑 제국이 왜 스스로 텐트를 찢었는지 그 처참한 몰락의 내막을 낱낱이 파헤치겠습니다.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2019년까지만 해도 캠핑은 일부 마니아들의 조용한 취미였습니다. 당시 캠핑 인구는 약 400만 명 수준이었고 시장 규모도 3조 원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주말마다 캠핑을 떠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린 자녀를 둔 30대에서 40대 가장들이었고 텐트 하나 사는데 100만 원 넘게 쓰는 것을 사치라고 여기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재앙이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해외여행은 완전히 막혔습니다. 영화관, 식당, 쇼핑몰은 위험지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밀폐된 실내 공간을 공포의 대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고 갈 곳을 잃은 여가 욕구는 오직 한 곳으로 쇄도했습니다. 바로 야외, 자연, 그리고 캠핑이었습니다. 그해 캠핑 시장 규모는 단숨에 5조 8천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거의 2배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캠핑 이용자 수는 534만 명으로 33.8%나 급증했습니다. 여러분,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1년 만에 135만 명이 새롭게 캠핑 시장에 뛰어들었다는 겁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진정한 자연 애호가가 아니었습니다. 해외여행을 갈 수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캠핑을 선택한 이른바 대체재 소비자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 대체재 소비자들이 일으킨 소비 광풍에 있었습니다. 인스타그램을 열어보십시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피드를 점령한 것은 다름 아닌 캠핑 인증샷이었습니다. 베이지와 아이보리 톤으로 완벽하게 세팅된 캠핑 사이트, 수백만 원짜리 면 텐트 아래 놓인 우드 소재 테이블, 앤티크한 랜턴이 은은하게 빛나는 사진들. 캠핑은 더 이상 자연 속 휴식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취향과 경제력을 과시하는 전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스노우피크, 헬리녹스, 노스피크 같은 프리미엄 브랜드 제품들은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품귀 현상을 빚었고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정가보다 비싼 가격에 거래되는 리셀 현상까지 벌어졌습니다. 300만 원짜리 텐트를 350만 원에 사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스타그램에 올릴 사진 한 장을 위해서입니다. 2021년 1인당 연간 캠핑 지출액은 46만 5천 원으로 전년 대비 18%나 증가했습니다. 시장 규모는 6조 3천억 원을 돌파했고 전국의 등록 야영장은 2021년 2,703개에서 2022년 3,280개로 1년 만에 20% 이상 폭증했습니다. 수요가 폭발하니 공급도 미친 듯이 늘어난 겁니다. 퇴직금 5억 원을 들여 캠핑장을 차린 은퇴자들, 농항이 수입을 노리고 유휴지에 데크를 깔아 야영장을 만든 농부들, 모두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잡았다고 믿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았던 호황이 사실은 모래 위에 지은 성이었다는 겁니다. 2023년 코로나 엔데믹이 선언되고 하늘길이 다시 열리자 마법은 단숨에 풀려버렸습니다. 해외여행을 갈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캠핑을 선택했던 그 대체자의 소비자들이 일본행,
동남아행 비행기표를 끊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에게 캠핑은 진정한 취미가 아니었습니다. 가두리 양식장에 갇힌 물고기가 잠시 맴돌았던 웅덩이에 불과했던 겁니다. 외형적으로는 2023년 캠핑 이용자 수가 600만 명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캠핑장 매출액은 2021년 3,066억 원을 정점으로 2022년 99억 원, 2023년 2,917억 원으로 3년 연속 하락했습니다. 이용자는 늘었는데 매출이 줄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캠핑을 가는 횟수가 현저히 줄었거나 가더라도 지갑을 닫았다는 겁니다. 거품 수요가 썰물처럼 빠져나간 겁니다. 이 세 가지 문제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실체 없는 가치에 돈을 쏟아부었다는 겁니다. 인스타그램 사진 한 장을 위해 300만 원을 썼습니다. 트렌드를 따라가야 한다는 불안감에 장비를 사 모았습니다. 해외여행을 못 가니 답답한 마음에 무작정 텐트를 질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캠핑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삶 곳곳에서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본질을 보지 못하고 거품에 현혹되어 돈을 쓴 대가는 언제나 처참합니다. 이제 이 몰락의 현실을 숫자로 직시해 봅시다. 캠핑계의 에르메스라 불리던 일본 스노우피크의 2023년 실적을 보십시오. 매출은 전년 대비 16.4% 감소한 257억 엔, 영업이익은 74.3% 폭락한 9억 엔을 기록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순이익입니다. 무려 구수치 9%가 증발해버렸습니다. 100억을 벌던 회사가 1억밖에 못 벌게 된 겁니다. 국내 대표 캠핑 브랜드 코베아는 어떻습니까? 2012년 342억 원이던 매출이 2023년 7억 원으로 40% 가까이 곤두박질치며 영업손실 16억 원을 기록, 적자 전환이라는 치욕적인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콜맨을 유통하는 레알INT 역시 매출이 126억 원에서 81억 원으로 급감했고 영업이익은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가구당 캠핑용품 구매액은 2020년 약 149만 원에서 2023년 101만 원으로 30% 이상 폭락했습니다. 새로 캠핑에 입문하는 사람은 줄었고 기존 캠퍼들도 경기 침체로 장비 교체를 미루거나 중고 거래로 돌아선 겁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를 열어보신 적 있습니까? 300만 원 주고 산 텐트가 80만 원에 올라와 있어도 팔리지 않습니다. 끌어올리기를 수십 번 해도 연락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매물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폐업한 캠핑장만 61개입니다. 전년 대비 13% 증가한 수치입니다. 신규 등록 야영장은 371개로 전년 대비 20.4% 감소했습니다. 공급은 줄고 있는데 기존 사업자들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캠핑카 시장은 더 처참합니다. 이제현 22년 5,265대에 팔리던 캠핑카가 2023년 2,145대로 40.8% 급감했고 2024년에는 1,525대로 전년 대비 75.8%가 또 줄었습니다. 3년 새 판매량이 72% 폭락한 겁니다. 은퇴자금으로 캠핑장을 차린 사람들, 몇천만 원 대출받아 캠핑카를 산 사람들, 이분들의 돈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중고시장에서 반값도 안 되는 가격에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첫 번째 원인은 인간 심리의 가장 깊은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기본적으로 군중을 따라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사회적 증거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캠핑을 가니 나도 가야 할 것 같은 압박감을 느낍니다. 인스타그램에 감성 캠핑 사진이 넘쳐나니 나도 저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착각합니다. 여기에 희소성 편향까지 더해집니다. 품절된 텐트, 웃돈을 주고도 사기 어려운 한정판 장비, 예약 전쟁을 벌여야 하는 캠핑장, 이런 것들이 뇌를 자극해서 비합리적인 소비를 정당화시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 텐트를 산 것은 진정으로 캠핑을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남들이 다 사니까 지금 아니면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인스타그램에 올릴 사진이 필요해서 샀을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 원인은 거시경제 환경의 급변입니다. 코로나 시절 각국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풀었습니다. 금리는 바닥을 쳤고 사람들의 손에는 쓸 돈이 넘쳤습니다. 해외여행은 막혀 있으니 그 돈이 캠핑 시장으로 쏟아진 겁니다. 하지만 엔데믹 이후 상황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인플레이션이 폭발하고 금리는 치솟았습니다. 가처분 소득은 급격히 위축되었습니다. 5%대의 대출금리에서 8%, 심지어 10%대로 치솟은 금리 앞에서 1억 원짜리 캠핑카를 할부로 사겠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기에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라는 중국발 초저가 공습이 시장을 뒤흔들었습니다. 국내 브랜드 텐트가 100만 원이라면 알리에서는 비슷한 스펙의 텐트를 10만 원에 살 수 있습니다. 품질, 일회성으로 몇 번 쓰고 버릴 거라면 품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이트 유저들은 고민 없이 저가 직구로 돌아섰고 국내 캠핑 브랜드들의 매출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규제 환경의 변화입니다. 차박이 대중화되면서 무분별한 노지 캠핑이 사회 문제로 부상했습니다. 공영 주차장 점거, 쓰레기 투기, 새벽까지 이어지는 고성 방가. 2024년 9월 10일부터 시행된 개정 주차장법은 공영 주차장에서의 야영과 취사를 엄격히 금지하고 위반 시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돈 안 드는 노지 캠핑을 즐기던 라이트 유저들에게 이것은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료 캠핑장으로 가자니 1박에 5만 원에서 10만 원입니다. 그 돈이면 깔끔한 호텔에서 잘 수 있습니다. 결국 이들은 캠핑 자체를 포기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마치 갑자기 물이 빠진 양어장처럼 캠핑 시장에서 라이트 유저라는 물고기들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매몰 비용의 함정에서 벗어나십시오. 심리학에서 말하는 매몰 비용 오류란 이미 지출한 비용을 회수하고 싶은 욕구 때문에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현상입니다. 여러분이 캠핑 장비에 700만 원을 썼다고 합시다. 지금 당근마켓에 내놓으면 200만 원도 건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팔지 못하고 계속 베란다에 쌓아두십니까? 장담컨대 1년 후에는 그 가격마저 받기 어렵습니다. 시장에는 매물이 계속 쏟아지고 있고 수요는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정리하십시오. 손해를 확정짓는 것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 장비들이 창고에서 썩어가는 동안 여러분의 기회비용도 함께 썩어가고 있습니다. 200만 원이라도 회수해서 다른 곳에 투자하십시오. 적금을 들든 주식을 사든 자기 개발에 쓰든 말입니다. 둘째, 유행을 따르지 말고 본질을 추구하십시오. 진짜 캠핑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300만 원짜리 텐트가 아닙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릴 감성 사진이 아닙니다. 자연 속에서 일상을 벗어나 쉬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10만 원짜리 텐트로도 충분히 그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텐트 없이 차박으로도 가능하고 당일치기 캠크닉으로도 가능합니다. 비싼 장비가 더 좋은 경험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거운 장비 때문에 설치와 철수에 지쳐서 캠핑 자체가 싫어지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부터 여러분의 소비를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사는 이유가 진정한 필요 때문인지 아니면 남들이 다 사니까인지를요. 이 질문 하나만 스스로에게 던져도 여러분의 지출 패턴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셋째, 거품과 본질을 구분하는 눈을 기르십시오. 캠핑 시장의 몰락은 단순히 한 산업의 흥방성쇠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 전체에 만연한 거품 소비에 대한 경고입니다.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명품, 그리고 캠핑 모두 같은 패턴을 따릅니다. 남들이 돈을 버니까 나도 뛰어들고 가격이 오르니까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질러대고 그리고 거품이 꺼지면 손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군중이 몰려가는 곳에는 이미 기회가 없습니다.
모두가 캠핑 장비를 사 모을 때 팔았어야 합니다. 모두가 부동산을 살 때 관망했어야 합니다. 모두가 두려워 팔 때 사야 합니다. 역발상 이것이 자산을 지키고 불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 이제의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사는 것입니다. 유행이 오면 따르고 남들이 사면 나도 사고 손해를 인정하기 싫어서 팔지 못한 물건들을 창고에 쌓아두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 길은 편합니다. 생각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장담컨대 이 길 끝에는 항상 후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길은 오늘부터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거품을 분별하고 본질을 추구하고 군중을 거스르는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불편합니다. 남들과 다른 선택을 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이 길만이 여러분의 자산과 시간과 인생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10조 원 캠핑 제국은 왜 스스로 텐트를 찢었습니까? 거품 위에 지은 성은 언젠가 반드시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거품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당장 그 거품을 찾아내서 걷어내십시오. 움직이십시오. 지금 당장.